최근 현대차와 기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와 그리고 악재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도 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먼저 호재 하나, 그리고 악재 하나를 함께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먼저 최근 현대차와 기아 관련된 소식으로 산업용 착용 로봇 판매 시작 소식이 또 있었죠. 바로 어제였는데요. 이렇게 기아가 작업자의 긁곡경의 이제 부담을 줄여 나가고 또 작업 능률을 높이는 착용 로봇인 엑스벨 숄더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네. 이 제품은 로보틱스 랩이 자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또 근로자의 어깨 근력을 또 보조를 해주고요. 또 부상 위험을 낮추면서 또 사실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. 이런 점에서 착안이 음.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특히 엑스벨 숄더는 이 무동력 토크 생산 구조로 현재 설계가 돼서 매우 가벼우면서도 또 별도의 충전이 없이 유지력이 좋은 제품으로 평가가 받고 있는데요. 이 어깨 관절 부하를 최대 60%, 근육 활성도는 최대 30%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어제 열렸던,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진행됐던 이 인천 대한항공 정비소에서 열린 또 1호 전달식에서는 이 항공기 조립 및 정비 현장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 높은 기체 규모로 밑보기 작업이 많은 그런 항공산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현재 시범 적용을 해보면서 300명 이상의 작업자 일상을 반영해서 또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. 그만큼 기대감이 또 많은 사업이고 또 현대차나 기아가 이런 부분에서 도약을 했다라는 점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여기서 최근에는 여러 세계 3대 디자인상, 뭐 여러 우수 디자인상을 함께 수상하기도 하면서 네. 그만큼의 소식도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사실 6월 말에 이 로보츠가 한번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. 네. 이 젠슨 황이 뭐 이제 주주총회에서 "AI 다음은 음. 로봇이다."라면서 이 맞습니다. 부분이 또 엔비디아의 음.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고 여기에 여파에 좀 로보츠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. 네. 사실 이 원전이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끌고 선두를 해 나가는 가운데 로봇 활용 방안도 같이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부분도 음. 기술력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최근 그 젠슨왕 그 발표를 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봇주가 좀 지지부진하던 흐름을 갑자기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네.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. 사실 현대차나 기아는 주력 콘텐츠는 네 아니지만 그쵸. 이렇게 부수적으로 투자하는 뭐 개별 호재라고 일종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도전을 하면서 또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. 네. 네, 이어서 현대차의 또 다른 소식 함께 전해보겠습니다. 이 현대자동차 2025 임금 체결 단체 협약 교섭이 또 현재 본격화된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있습니다. 주 4.5일제 도입과 그리고 정년 연장을 두고 현재 노조 간의 입장 차이가 현재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인데요. 뭐 악재라고 말하면 악재일 수 있고 음.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교섭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을 통해서 기존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하되 금요일 근무 시간을 절반 수준인 4시간으로 줄여서 주당 총 근로 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자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. 음. 이를 통해서 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노동의 강도를 좀 줄이고 삶의 안전성,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. 동시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. 물론 현재는 만 61세부터 또 촉탁 계약직 형태로 2년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한 형태긴 하지만요. 사실 고용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크게 음. 갖고 있죠. 그쵸.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서 노조의 젊은 세대는 다른 반응을 다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음. 이 생산직 젊은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이나 주 4일제는 사실상 정부 주도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. 왜 우리가 선봉에 나서야 하냐? 이런 식으로 노조 안에서,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공약으로 내세운 의제인 만큼 이 정치적 과제로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동의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겠다. 이런 부분도 또 음. 안에서 포착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처우 개선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하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현대차가 과거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산업 전체의 흐름을 이끈 경험이 있는데요. 이번에도 또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견과 그리고 시각들이 함께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2003년에 주 5일제에 대한 논의를 놓고 장기 파업까지 감행하면서
이 결국 제도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죠. 이후 전국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주 5일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노조는 그간의 산업 전체에 미쳤던 영향이 그만큼 컸던 만큼 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. 기업의 입장이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또 존재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이슈,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가는 가운데 주가도 그에 대한 악재와 호재를 또 반복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사실 현대차가 이 요즘 완성차나 전기차 측면에서는 네. 판매량이나 인도량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. 네. 그래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이 안전성이라는 키워드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호재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번 임단협이 뭐 단순히 임금 협상을 위한 그런 조정을 또 넘어서 사실은 이 노동조합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또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현대차가 국내 산업계에서 여전히 선도적인 노동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또 투자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또 산업 전반적으로도 또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.